개발자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월급을 모아서 부자 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죠. 하지만 개발자도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받아 회사를 열심히 키우면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장개발자입니다. 지난번 영상으로 개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스톡옵션을 준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스톡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낸 사람은 제 주변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스타트업 초기 지분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있을까요? 네,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. 스타트업 스톡옵션과 초기 지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두 가지 모두 회사가 성장해서 지분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데 그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. 초기 지분은 정말 스타트업 초기에 함께한다는 것과 처음부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 회사이기도 하다는 점은 큰 기대 수익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초기 지분은 보통 공동 작업이나 초기 멤버로 조인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지분이 수십 %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회사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나의 몫이 크다는 겁니다. 처음 투자를 한번 받았을 때 회사의 가치가 30억이었고 내 지분이 20%였다면 이미 6억 정도의 가치를 얻은 것이죠. 회사가 수십억에 팔린다면 나도 서울에 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예요. 초기 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회사가 작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. 회사가 아직 작다고 가야 할 목표가 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. 큰 회사들은 코스닥과 같은 곳에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 더 큰 성장을 해야 되지만 작은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아도 그런 덩치가 큰 회사에 비해서 다른 곳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누군가가 회사와 구성원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바로 사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니까요. 큰 회사에서 볼 때 수십억은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수백억대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과정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인수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실적과 결과를 요구합니다. 모든 회사의 목표는 끝도 없는 성공과 성장이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절하고 이렇게 중간에 회사를 다른 큰 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. 그러니까 초기 지분을 받아 열심히 일하면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아닌 2, 3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도 매각을 하고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주변에 이 정도로 회사를 매각하고 이득을 본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.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. 당연히 이력이 좋고 학력이 좋은 팀이 좋은 가격에 인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력 없이 대학생 창업으로 잘 된 사람, 그냥 앱 개발자인데 초기 스타트업에 잘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, 회사 잘 다니다가 마음 먹고 나와서 창업했는데 잘 된 사람, 아주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팀빌딩에 도움을 드리고 잘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. 저의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지만 다 제 덕분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. 초기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. 소개시켜줬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소개시켜드리기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힘들고 돈도 못 벌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.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것 이상으로 운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. 그래도 이러한 사업적 성공을 꿈꾸면서 초기 창업팀에 합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초기 지분으로 부자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개발자라면 스타트업 팀에 참여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.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는 꼭 필요한 핵심 인력이자 구하기 어려운 비싼 리소스거든요. 개발자가 있어야지 뭐라도 만들고 보여주고 고객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개발자라면 창업팀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. 개발자들이 어디나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 팀에나 들어가긴 싫겠죠. 아이템도 좋고 대표도 팀도 좋은 회사를 더 많은 지분을 받고 들어가고 싶다면 당연히 개발을 잘한다는 것 말고도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. 개발 실력은 물론이고 회사 내에서 다양한 개발 스택을 사용해서 개발해보고 팀을 이끌어본 경험, 성공적인 프로덕트를 만든 경험을 이력으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.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실력만큼 또 중요한 것은 인맥입니다.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소개받고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도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. 매번 바쁘다고 하고 해야 될 것 많고 컴퓨터 앞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저도 소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반드시 만납니다. 그만큼 저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는 일은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거든요. 코로나라고 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코드가 더 익숙하다고 대면대면해 하지 마시고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좋은 사람도 찾아보고
어떠한 기회가 있는지도 알아보세요.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힘든 스타트업을 꼭 해봐야 할까요?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면 안 될까요? 그건 선택이겠지만 더 큰 성공에 욕심이 있고 경제적, 정신적 여유가 있다면 개발자가 해볼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개발자가 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처럼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. 단조로운 인생에서 벗어나 더 다채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스타트업 지분을 통한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사람과 아이템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팀이 있고 회사가 만들려는 아이템에 대한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합될 때 참여하는 것이죠. 버티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수익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은 단순히 돈 벌고 싶으면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기업에 들어가서 대출을 잘 받아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요.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도 열심히 잘하면 큰 보상까지 되는 일이 체질에 맞을 것 같다면 스타트업을 추천드립니다. 확실한 것은 제가 아는 개발자인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구글이나 네이버, 삼성에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런 코스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. 더 많은 부자 개발자가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